네, 이제 이산 볼게요. 그 점화식 관계가 말로 주어져 있을 때 결국은 어떤 점화식 형태로 나타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결국 형태는 뭐 이런 꼴이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겁을 먹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. an-2까지 가는 거지 막 뒤까지 안 갈 것이다. 라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이 fn이 없는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그냥 개수가 붙는 정도니까 겁을 먹지 말자. 꼴은 결국 이런 거다. 다음에 기납적으로 파악하자. 하나,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. 보면 다 이해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점학식도 마찬가지로, 어, 이렇게 동차일 때 이렇게 하고, 비동차일 때 두 가지가 있다. 그죠?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점화식은 이제 지수 생성함수로 풀 수도 있고, 특성 방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,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, 그냥. 뭔가 급수를 다루는 게 엄청 우리가 해석각지도 다루고 다루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이게 좀 편했는데 복수에서도 다루고 하니까 그렇게 풀거나 이렇게 푸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뉘고 여기에서도 다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좀 나뉘더라.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생성함수에 생성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AN을 구하는 과정들이 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어요. 이게 이제 유리식 형태로 바꾸는 거 해석학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죠.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유리식 그러니까 단항은 아닌데 이 다 쪼개서 다 1차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쪼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해석학에서 다뤘었잖아요. 전공 노트에서. 이런 부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는 급수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런 1차식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급수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유리식의 형태로 쪼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었고 일반화된 인양 정리 저는 몰라서 틀렸죠. 재작년에 저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개수 관련한 내용들 있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이 표로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이해가 잘 됐어요.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항상 어떤 공과 어떤 상자로서 치환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그에 필요한 중복조합 그냥 제곱 그냥 M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런 뭐 이렇게 중복 조합은 세 가지 경우다라고 이렇게 적어놨고 대표적으로 정화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있었고 지수 생성 함수는 중요하죠. 그죠? 뭐 이런 스킬들이 현민 7, 8에서 괜찮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챙겼고요. 코시곱에 대해서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코시곱.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여기 밑에 이런 게 뜨잖아요. 근데 저는 보기를 편해서 밑에 이 내용인데 칸이 부족해서 여기에 적었거든요. 제가 구성이 되어 있기를 1, 2, 3, 4 이런 형태예요. 보는 형태가 두 배 해서 두 페이지씩 볼 수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페이지를 보는데 갑자기 어떤 페이지에 이렇게 있다 하면은 두 페이지 밑에 내용이랑 관련된 게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. 때로는 갑자기 여기 있는데 이 내용이 뜬금없이 여기에 있다. 그럼 그거는 오른쪽이랑 상관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넘기는 거다 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.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인데 그래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의가 다 달라요. 그래서 그 책이 의도하는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여기 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부분에도 기출 파일도 제가 드릴 건데 거기에도 좀 내용들이 있어요.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. 이 내용은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
완벽하게 적용은 안 되고 좀 차수가 그쵸 3, 2 이하가 되는 행에가 좀 작은 데 대해서는 가능한데 큰 데선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생각의 과정들을 거쳤는데 일단 이런 거에는 적용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좀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대한 채색 방식은 이렇다는 거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것들은 다 제거 추각 정리에 의해서 좀 만들어졌더라라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답안에 써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정확한 표현들을 좀 익혔었어요.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것도 엄청 기본적인 건데 계속 안 하면 또 틀리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까먹지 않도록 채색수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. 알고리즘이랄까 결국 답을 서술하는 게 중요하니까요. 그 다음에 매트리스 트리 정리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안 했거든요. 근데 시험 직전에 불안해서 그냥 외우긴 했어요. 근데 저는 활용도가 높은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 다음에 수용도, 생성 수용도의 어떤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정의는 외우고,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꼭지점의 차수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. 그런데 때로는 단순이거나 이런 조건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. 이 단순에 대해서는 왜 단순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. 그리고 그 추가적인 뭐 이해에 대해서도 적어놨고, 이게 고리가 어, 이것도 없어야 되나 봐요. 이것도 없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고 다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추가적인 내용들 적혀져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창주쌤이 작년에 문제 냈던 모고랑 비슷하게 올해도 기출이 됐었던 것 같은데 창주쌤들의 문제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창주쌤 문제가 어려운 것도 많고 해서 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결국 모든 강사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좀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. 결국은 실수를 누가 더 적게 하고 남들이 알만한 문제를 내가 안 틀려야 시험에 합격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네, 일단 창주쌤도 저런 측면에서는 다른 쌤들이 잘 안 다룬 어떤 내용들도 꽤 많아서 괜찮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다면체가 5개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 수학과 이제 대학 수학에서의 그 증명 방식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를 보면은 별거 없어요. 이것도 그냥 어, 연습용으로 하면 좋고 이제 어, 점화식 관계 찾기 없나?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연습할 수 있었거든요. 정화식 관계 찾기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. 그런 내용들이 있고, 네, 이거는 이제 비동차에 대해서 또 알고리즘화 시켜서 모두 다 똑같이 적었어요. 똑같이 적을 수 있도록 네모가 다 똑같이 네모가 있고 파란색이 똑같이 다 파란색이 밑줄 치워져 있고 그래서 저는 계속 구조화 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 다음에 네,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네, 이산도 여기까지 할게요.